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문화원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는 김명수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화성문화원에서 진행하는 2020 화성지역학이고요. 올해는 문체반정에 홀로 맞선 마이너리티 2호기란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2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번 11강까지 쭉 함께 해주셨던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고전문학자 박수민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친구들 중에도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와, 12강을 하면 무슨 대학 수업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대학 수업이네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자체가 이런 네. 식으로 길게 해본 적이 없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고전의 문제적 인물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배워볼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오래 준비한 게 아니라 연말에 이렇게 좀 급하게 좀 사실 준비를 했죠. 예, 급하게 예. 이제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거를 뭐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좀 지식에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직은 좀 더 해야 될 지점이 있기는 해요. 뭐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동상기라는 작품도 있고 또 이연에서 조금 더 다뤄져야 될 것도 있고 또 어떤 시장 풍경을 다룬 작품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제 이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려면은 좀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있지만 예. 일단은 이제 12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욕에 대한 그래도 좀 기본적인 어떤 지식과 또 이욕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늘은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서 예. 좀 1차적인 이욕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가와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반응을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만약에 이옥 선생에 대한 강의를 다시 준비하게 된다거나 꼭 이렇게 온라인 형식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온라인 형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또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또 순서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강의를 개발하고 방향성을 정립할 때 시청자분들의 이런 말이 좀 어색하네요.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네. 뭐 댓글로라도 뭐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12강이니까 네.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참 고맙죠. 그래서 그 질문들은 우리 이제 곧이어 이욕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욕이 아니라 연암을 연암.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암을 하면서 계속 이욕을 간간히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녹여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예. 화성문화원 구독하기 해 주셔서 이제 나중에 연암을 하게 되면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욕에 대해서 다룬 그런 다른 이제 글을 좀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욕은 20년 전에 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라는 곳에서 이 번역 작업을 했어요. 완역 작업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또 초판본이 있었고 다시 이제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완역 이욕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총 5권으로 이제 뒤쪽에 이제 원문까지 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영락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제 이욕을 갖다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완역 이욕 전집 이거를 읽어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발굴된 뭐 또 발굴될 수도 있잖아요. 화국 그렇죠. 3사 아직까지 발굴도 안 됐으니까. 지알이 막 네네. 그래서 지붕들을 뜯어보면 뭔가 또 좀 나올 수도 근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이욕 작품이 조금 예. 더 분명히 충분히 많았을 텐데 이제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친구가 이렇게 수습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했다면은 그 2배가 더 지금 알려진 것보다 2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예. 그 지점은 좀 이제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완역 이욕 전집이라는 책이 있다는 거 하나랑 또 이 한 분은 어떻게 또 이욕의 그런 문제성을 알고서 이렇게 그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욕을 읽는다 이렇게 채운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게 있는데 예. 그 예전에 동영상도 같이 제가 검색해보면 같이 뜨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욕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정말 이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제적 인물임을 알아보고
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샀었던 건데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예. 또 이렇게 어떤 저자의 어떤 독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약을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욕에 관심이 있다면 글쓰기와 반시대성 이 욕을 읽는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부지벌 시간에 우리가 준비가 돼서 이걸 좀 제대로 못 읽고 제가 이걸 했는데 예. 저도 나중에 꼭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역 이옥 전집이 되게 무섭게 생긴 책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읽어보면 네. 뭐랄까 수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생긴 책치고 내용이 좀 재미가 있는 책이니까 한 번쯤 겁내지 말고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 뭐 선집 형태로 그 태학사에서도 또 저 한문학자인 심경호 선생님께서 예. 그 지주부를 표제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낸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번역집 뭐 그것도 관심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아직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욕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각보다 지금 아직은 작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이 화성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쨌든 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수업은 아니죠. 이제 대화 시간에는 그런 주제가- 식으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에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 욕을 다시 말하다. 이제 한번 이 욕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11강이면 또 열심히 달려오긴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자, 이제 이 욕은 실학자인가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예.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그 가장 중요한 문예 운동이 실학 운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조선 후기에 우리가 문제적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룰 때는 이 사람이 실학자인지 아닌지를 예. 이렇게 좀 따져보는 그런 자꾸 버릇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욕도 이제 문제적 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실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나 한번 이게 궁금해서 이제 제가 한번 이욕은 실학자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해봤던 건데 예. 지금 우리 이제 그 김명수 연구원 선생님 예. 그 지금까지 같이 이욕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예. 어떤 실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좀 소양은 있으리라 믿고 그랬을 때 한번 이욕이 어떤 느낌이 예. 이게 실학인데 실제적인 학문 이거거든요. 예. 실학자로 포함될 만하다고 생각되는지 그냥 이렇게 어떤 느낌 정도만 이야기해 주셔도 뭐 이야기를 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그 실학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가진 이미지는 그 조선 시대에 좀 약간 뭐랄까 좀 합리적이지 못했던 것들을 좀 실용적인 것들을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했던 사상에 매여 있던 걸 틀을 벗어나서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던 학자들이라고 그냥 네. 이미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옥 선생의 글을 보다 보면 뭔가 그동안에 합리적이지 못한 틀을 깨려고는 했지만 이것이 과연 이 그 실학자들 그 대다수의 실학자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그 실리적인 거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그런 것들에 도달했는가에서는 좀 논쟁의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학자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좀 다른 분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실학 얘기를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이게 좀 논란이 있는 게 예. 실학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타당한 것이냐 이 논란도 많아요. 참 이게 네네. 좀 슬픈 학계의 현실이. 슬픈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거. 가지고 그냥 늘 개념 가지고는 결국 개념 싸움인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예. 그런데 실학이라는 용어가 원래 저 성리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유학에서, 그러니까 성리학이 유학에서 원래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예. 정조도 그 글 읽다 보면 정조가 오히려 실학을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학이 유학에서 나온 건데 실학은 그런 유학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나온 건데 예.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되게 범보편적인 용어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 군에다가 쓰는 게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되게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논란이 된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실학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예, 있고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개념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인 실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 실체라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18세기 이후에 그 이전에 어떤 그 성리학이 가지고 있었던 좀 관념적이고 고답적이고 뭔가 현실과 동떨어져요. 예. 맨날 그래서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런 싸움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예.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너무 도외시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실제적인 그런 삶의 문제, 어떤 우리가 어떤 좀 실용학풍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예. 이제 그렇게 좀 더 학문이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실학자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학자가 18세기 학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실학자인지 아닌지는 되게 쉽지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예. 자, 그럼 과연 이욕은 어떠냐?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합리성은 보이는데 실용성은 좀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물론 이제 뭐 그러면은 성리학자가 비합리적이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성보다는 이제 실용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욕은 좀 실학의 범주는 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욕은 좀 실용적인 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야말로 진짜 자유주의자. 그래서 실제적인 쓰임 있고 없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유교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데 또 관심이 있었던 인물도 아니고 그냥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이렇게 보고 들은 거 이런 것 어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기록 정신을 가지고 예. 그거를 이렇게 꼼꼼하게 어떤 이제 담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좀 실학자의 범주에서는 벗어났고 말씀했다시피 예. 조금 더 어떤 독자적인 그런 어떤 이제 테두리를 가진 쪽에서 이욕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봤냐면요. 네.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을 이렇게 제대로 기록을 해놓으신 부분 때문에 그 실용성이 그 당시에는 그 글이 실용성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다른 분들의 글에 비해서 실용성이 뛰어나다. 뭐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실용성 할 때는 되게 이제 이런 어떤 담배 이런 것들을 실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뭐 되게 의학이라든가 어떤 뭐 국방 뭐 군대 얘기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삶에서 실제적인 쓰임이 있는 것들. 담배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쓰임보다 기호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뭐 꽃이야기라든가 뭐 벌레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용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욕의 위상은 그런 어떤 이제 실제적인 것과는 좀 다른 층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오히려 실용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이었다고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현실적이다. 예,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이다. 그게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일상적이다라고 하는 게 좀 이제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당시의 일상을 제대로 네. 이렇게 알 수 담아내려고 있도록 하는, 네.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네. 아까 실학자라고 분류하기보다는 네. 좀 뭔가 새로운 독특한. 분류가 필요하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새로운 분류라고 한 이유가 그렇다고 기존의 어떤 전통 성리학자들은 어떤 고답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이건 또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당대를 담아내려고 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욕이라는 자리는 특별하게 좀 독특한 자리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점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요 정도로 하고요. 예. 그럼 이제 뒤에 또 하나 한번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 부분은 뭐냐면은 예. 문체 파동에서 보여준 이제 이욕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했으면 좋겠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1강에서 문체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문체 반정이라고 쓰고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문체 파동이라고 썼는데 예. 뭐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체 파동으로 이제 써도 이제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정조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취하잖아요. 예. 문체 고쳐. 예. 근데 이욕이 계속해서 어쨌든 문체가 고쳐지지 않았고 과거 초시에서 1등을 했는데 결국 이 또 쫓겨나는 게 아니죠. 강등이 되어서 예. 다시 이제 꼴찌로 강등되고 이런 사태를 겪었는데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떤 작가적인 신념인 것인지 아니면은 뭐 또 제가 이제 기질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정말 기질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어떤 요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할 게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은 그러니까 아까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지금 네.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연암 선생이나 뭐 다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좀 뭐 이렇게 뭐랄까 그분들은 엄청 뭐 초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룰 때도 그런 식으로 많이 다루고요. 근데 이옥 선생은 그때 그 입신양명의 의지 당연히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 자연스러운 성정이고 더 뭐 많은 명예와 많은 권력도 누리고 싶고 그리고 좀 부자로 살고 싶고 뭐 그런 것들 다 누리고 싶은 그 욕망이 사실
그거를 막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숨겨져서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그런 욕망이 다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거를 이 어느 끝에는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뭔가 이렇게 제가 어떤 뭐 사상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아, 여기까지는 내가 도저히 허용을 할 수가 없어. 내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정말로 그 종교 지도자나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더 이상 넘어가면 나는 내 여기서 내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내가 지켜야 되겠어.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보여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들을 이제 강제로 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이옥 선생의 그 행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제목만 보면 막 투사에 막 문체반영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는 내 소신을 지키겠어. 그런데 사실 이옥 선생의 그 글들을 보면 좀 더 사람이 좀 부드럽고 평안해지는 부분도 있고 아, 저 사람 안타깝게 느껴지고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특히 중요한 말씀해 주세요. 인간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 지점이 되게 이렇게 강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옥은 좀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사람 냄새가 난다.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다산과 연암을 되게 초인적인 느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갖는 사상의 어떤 깊이가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던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이옥이라는 인물은 좀 현실에서 뭔가 입신양명의 그런 어떤 욕망도 이제 있었던 인물인데, 어떤 자신이 정한 뭐 신념이면 신념, 양심이면 양심,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을 했지만 아까 이제 지키는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기준이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문체적인 그 양심을 갖다가 좀 더 지키는 쪽에서 우세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걸려 들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신념, 그 양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글쓰기를 이렇게 이제 지켜 나갔는데, 하지만은 뭐 다산이나 연암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어떤 시대를 뛰어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그 한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뭔가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마 보여진 게 아닐까. 이제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사상적으로는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분이 쓰신 글의 문체는 뛰어넘은 거니까 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다층적으로 좀 보고 좀 사랑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새로운 면들. 그렇죠. 뭔가 이옥이라는 사람이 연민이 들죠, 그죠? 그렇죠, 연민이 좀 있습니다. 그 이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본인 자신이 어떤 그 큰 사상이나 뭐 육아 이데올로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찐 작가, 우리가 이제 찐이라는 말 쓰죠. 진짜 찐 작가예요. 그래서 그런 뭐 거창한 이데올로기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사는 세상을 봤더니 남녀의 정이 그런 그 시대의 풍속이나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남녀 지장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뭔가 막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분의 또 스타일이 좀 약간 소심한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인인데 좀 소심해요. 그리고 되게 일탈적인 욕구가 강한데 소심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면서도 어떤 소심한 것들이 이제 글쓰기에 많이 이렇게 이제 발현이 돼서,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이옥에 대한 느낌은 창에다가 구멍을 내고 밖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가 제가 되게 강한데, 그런 어떤 이제 관찰자의 어떤 시선에서 제가 이제 이옥이 느껴지고요. 다시 돌아서 어쨌든 지금 이제 문체 반동과 연관 속에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한다면, 물론 이제 문체 파동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는 아마 역사 쪽에서도 생각이 다를 것 같고 이제 그래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조가 문체 반정을 일으키는 의도가 남인을 보호하려는 물론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겠지만 정조라는 이제 이 분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문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층에서 얘기를 좀 했었던 거였거든요. 문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보면 많죠. 책이 갖는 힘이 너무 커요. 다른 사람의 잔소리에는 생각이 안 바뀌지만 내가 홀로 조용히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예. 끄덕이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정조 임금은 이게 소품적 산문이 이런 거구나. 육아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로운 감성을 노래하는 걸 통해 사람들이 점차 감염되겠구나.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는데 예. 단순히 정조 개인의 위기의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통적인 사대부들의 위기의식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 문체반정을 통해서 좀 풍속을 바로잡고 좀 질서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국왕으로서의 정조 개인의 어떤 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제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옥 선생의 행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네. 굉장히 그 개인적인 것을 이렇게 그 유지함으로써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큰 파급 효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주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옥은 정말 개인적인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남인입니까, 노론입니까? 그렇죠. 아무런 저 무색이라고 할 것까지 소복 그냥 그야말로 그러니까 무색이 아니라 뭐냐나 실각한 어쨌든 그렇죠. 실리가 그게 무의 실체가 잘 없어 있는 없는 듯한 그런 이제 존재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 그랬는데 이제 정조는 큰 어떤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고 봤을 때 그런 큰 정치적 동기 속에서 아무런 정치적 동기도 없는 그런 정말 평범한 그런 한미한 유생 하나가 딱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옥은 선택이 된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거창한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정조의 문체반정에서 유일한 그 희생양이라는 그 이미지가 딱 각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대에 연암과 더불어 문체반정하면 딱 두 명이거든요. 연암 이옥. 이렇게 이제 시대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인물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연암은 뭐 향후에 더 배우겠지만 연암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간 사람이고 영리하게 그렇죠, 영리하게. 근데 이옥 선생은 어떻게 들이받아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영리한 사람보다는 좀 그런 파도에 무너지는 사람한테 연민도 느끼고 정이 더 가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도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제가 저 연암 할 때 꼭 저 연암과 문체 또 반정 얘기 꼭 해드릴게요. 연암은 어떻게 영리하게 이 문체 반정을 비껴갔는가. 그러나 이옥은 정말 개인으로서는 재수가 없는 거죠. 이 걸려 들어가지고 그냥 과거 급제의 끔이 이제 파산됐는데 한 개인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우리 또 문학사인 축복이 되어서 이렇게 또 역사의 어떤 선택된 한 인물이 되었고 그야말로 한미한 인물이었는데 또 그의 글쓰기를 덕분에 잘 지켜나가게 되었고 이옥의 글쓰기가 당대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깊이 주목하는 그런 문제적인 인물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옥의 문학 세계와 글쓰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이제 나눠볼게요.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가볍게 정리를 하자면 이옥의 이제 글쓰기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로 뭐 많은 연구자들이 얘기했듯이 반복과 열거가 되게 많았죠. 반복 열거는 다른 글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정말 이건 이옥만이 특히 수십 번 그렇게 반복하고 열거하는 건 이옥만이에요, 정말. 이옥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고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정말로 파격적으로 많다는 거. 이제 그다음에 그가 다루는 것들이 엄숙한 육아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일상의 어떤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 뭐 꽃 이야기, 벌레 이야기, 담배 이야기, 정말 시시콜콜해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시시콜콜한 사물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특징으로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이옥의 글쓰기를 이제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인가? 사실은. 뭐 제가 이걸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 연구자들이 좀 더 파야 된다고 보는데 뭐 혹시 뭐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했으니까 또 우리 저 김 선생님도 뭐 좀 생각한 바가 좀 있을래나 한번 좀 있으면은 한번. 저는 이건 좀 어렵죠, 사실은. 아니 그것도 그런데 저는 그 어쨌든 이옥 선생이 아까 실학자가 아니라 저는 예술가라고 좀 생각을 예술가적 기질, 예술가적 기질이 강한 문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학의 측면에서 볼 때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도 국문과를 나왔고 학부도 국문과를 나왔고 뭐 이런 그 저런
전 또 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랩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문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때는 학부 졸업 논문 같은 것도 뭐 랩으로 뭐 관련된 걸로 쓰고 그랬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운을 잘 맞춰야 되죠, 랩이. 네. 예,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수제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네. 제가 생각이 변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그 90년대나 뭐 이럴 때 이제 보면은 랩이 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식의 시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치를 비판하고 뭐 사랑 노래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 이런 시류들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러면 거대 담론적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래퍼들이 왜 네, 그런 네.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그런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제가 에미넴이라는 래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 사람이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아픔에 대해서 그래 개인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느끼는데 개인적인 얘기를 쭉 늘어놨는데 이게 사회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개인이 속한 삶을 솔직하게 자기 내면으로 표현했는데 사회적인 얘기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꼭 사회적인 얘기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좀 표현하는 것으로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옥 선생의 문학 세계는 제가 11강 동안 저는 이제 직강을 들었으니까 선생님한테 느꼈을 때는 그분의 개인적인 그런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색다른 시각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리고 개인적인 기호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그 당시의 시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그 당시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류 사상이 가진 좀 뭐랄까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약간 이건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에미넴을 만났을 때 그 느낌이랑 이옥 선생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 약간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개인적인 글이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왕한테 검열받을 정도의 문제적 글이 된 것도 네.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너무 말을 많이 했고.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시대는 저는 이제 그렇게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시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회성이 짙은 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또 20세기에는 그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시대가 어떤 요구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그 속에 이제 잘 어떤 담아낼 때 그것이 이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이옥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의 시대 정신 그거는 기존의 성리학적 육아 이데올로기가 팽배했을 때 그 모순이 거기에서 소품이라고 하는 특성을 통해서 그 엄숙한 육아 이데올로기를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옥이라는 인물이 비록 자신은 거대 담론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이옥 시대의 시대 정신은 그런 소소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거대 담론이 가지고 있었던 모순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 연구원이 살았던 그 시대 정신은 오히려 그런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 담론이 오히려 그거를 치열하게 녹여낼 때 시대 정신이라면 이옥은 그 반대로 이제 그런 소소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거대 담론의 모순을 깨트리는 게 시대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옥이라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일상사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그렇게 평범하고 하잘데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모순을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딱 드렸다. 그러니까 다산이나 연한 같은 인간은 그 시대의 어떤 모순을 아예 거대 담론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섰다면은 이옥은 그 반대 방식으로 해서 시대의 모순을 저항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그게 그분의 의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작품은 이제 읽는 사람의 것이니까 저희는 충분히 이제 평가를 해드릴 수 있지 않나.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본인의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이것도 되게 적절한 지적인 게 본인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평범한 한 개인의 그 행동이 정조의 문체 반정과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그런 문제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고 그것이 지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문제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의 관점에서 그 이옥이라는 사람을 보면 대단히 문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는 이제 이렇게 어떤 한 지점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질문거리들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이후로는 이제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욕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뻔한 공식이 네, 있거든요. 뻔한 공식이 있고 네. 맨날 사랑 뭐 알아요. 출생의 네, 비밀이고 막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약간,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니 계속 그게 통하는 거는 뭔가 우리 삶에서 보편의 정서. 계속 네. 보편적인 그런 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그게 먹히는 거지. 만약에 네. 그게 만약에 그걸 주로 보는 여성분들의 삶이 뭔가 개선이 되고 뭐 뭔가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된다면 자연히 그런 드라마는 그 좀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뭐 작품들이 사소해 보여도 다들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겁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니에요. 비겁한 말씀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연암식의 생각을 따른다면 무엇이 하찮다, 하찮지 않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예.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시선과 태도가 더 본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옥이 그렇게 시시콜콜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지만은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정신을 봤을 때는 예. 이옥이 담아내는 그 시시콜콜함이 결코 시시콜콜함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가장 적실하게 담아내는 그런 문제적인 행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예술가적 기질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옥이라는 사람은 좀 약간 예술가, 지금의 관점에서 좀 약간 예술가적인 그런 기질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 뭔가 이성적이고 이쪽이 아니라 예. 되게 이제 감성적인 작가. 그래서 이옥의 글쓰기는 이제 제가 뭐 계속 빈번히 얘기를 했지만 그 어떤 그 조선 고전 최고의 감성주의 작가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되게 이제 발견될 지점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좀 평가를 단정 내리기보다는 좀 많은 연구자들이 이옥에 좀 뛰어들어서 이옥을 다양한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그 이옥이라는 인물을 다양한 색깔로 빛나게 하는 데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학자들도 관심을 또 많이 가질 겁니다. 네, 앞으로 더 이제 연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거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뭘 볼 거냐 하면은요, 고전에서 이옥의 위상을 이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한번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옥은 뭐 어쨌든간 이제 위상 뭐 이런 거 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이 계속 해가야 될 몫이긴 한데. 이제 연암 어떤 스타일과는 뭔가 좀 많이 다르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생태 작가라는 측면에서는 일치를 하고, 그러나 뭔가 어떤 개성과 어떤 기질은 분명히 어떤 또 그 정반대를 향해서 가다가 궁극적인 지향은 또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색깔로 빛내 보이는데, 이옥의 어떤 이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자리매김할 것인가, 뭐 또 한 말씀 하시면 같이 또 논의를 풀어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그 위상이란 것이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 게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냥 다산 선생의 그 학풍이나 학문이 되게 정말 좀 뛰어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연구자들이 다산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면도 있다고 있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학계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집중하는 이제 학자들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레 또 뭐 논의도 많아지고 새로운 면들이 발견되고 위상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경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옥 선생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아까 그 채훈 선생님이 쓰신 반시대성에 대해서 뭐 보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학자들과 뭔가 결이 다른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막 정립해 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립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가적 기질의 이 독특성이 좀 그 특이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좀 뭔가 문체들이 그 독특하고 좀 그 당시 시대보다는 현 시대에 좀 더 맞는 그런 글들을 이전에 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층적으로 좀 다양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성시에 있으니까 이옥 선생의 위상이 막 그 태극기 휘날리듯이 네. 막 펄펄 날리면 좋지만 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욕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하는 역사 왜곡이나 이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저의 희망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아마 정리는 이제 박수민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옥의 위상은 이제 여기서 자리매김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더 연구를 많이 확산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옥의 위상이 자꾸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암, 뭐 다산 이런 인물들은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부각이 된 면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실학이라는 개념은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 그 어떤 우리 것을 강조한 다산과 연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부각이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20세기가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 시대잖아요. 이 민족주의라는 가치에 가장 적실하게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다산과 연암이었어요. 다산의 조선시 선언, 또 연암의 조선풍 이런 것들이 그 민족주의와 많이 연결됐기 때문에 부각이 됐는데 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 보니까 부각될 만한 그런 또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그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예. 충분히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고 아까 이제 객관적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옥은 사실은 이제 작품이 좀 더 이제 있으면 하는 이제 좀 아쉬움이 살짝 있기는 해요. 좀 더 예. 발굴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발굴된 것만으로도 그게 되게 독특해요. 뭐 동상기도 최초의 희곡인 거고 예. 그다음에 또 뭐죠? 담배에 대한 경전, 예, 연경.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백운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파브로 곤충기처럼 예.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벌레에 대해서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는 그 관찰기거든요.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시장 풍경을 다룬 작품하며 그 어떤 이용만의 그 독특한 반복과 열거를 통한 그 어떤 그 감수성, 예. 뭔가 이렇게 연민을 느끼게 하고 뭐 어떤 사라진 변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글들은 굉장히 독자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옥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이옥과 절친이 우리가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했죠? 이옥의 절친. 김녀. 예, 김녀. 이 김녀의 문집이 좀 제대로 또 김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김녀가 제대로 연구돼야 이옥과 이렇게 같이 나란히 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옥이 본인 자신은 되게 문제적인 발언이 적은데 오히려 이제 김녀가 이옥을 얘기할 때 그 뭐 나의 시를 짓겠다거나 예. 또 이런 얘기 또 나는 내 소품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내세우는 발언이 김녀의 발언을 통해 이옥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실히 이옥이 좀 소심한 게 친구한테 막 터놨는데 자기 글에선 그런 얘기가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되게 문제적이에요. 김녀가 발언한 이옥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더 문제적일 수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본인의 글에서는 좀 어떤 자유롭지만은 어떻게 막 저항 담론은 되게 약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되게 그런 얘기를 해놓고 사실 글에서는 별로 안 나타난 걸 작품으로는, 보면은 이제 김녀까지도 같이 이렇게 작품이 번역이 되고 연구가 좀 더 되면은 그러면은 이옥이 더 훨씬 더 부각될 것 같고 이 고전 문학자의 어떤 촉에서 봤을 때 이옥은 충분히 문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화성의 어떤 대표적인 고전 인물 화성의 어떤 현재 대표 인물이 지금 누굽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정조는 너무 저기 좀 크네요. 크기도 한데 이제 정조, 네. 그렇죠. 이거 좀 현실적인 말씀 드릴게요. 이게 수원시에서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원과 화성의 관계가 있구나. 이런 뭐 미묘한 건 제가 뭐 터치할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도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수원시와의 또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그 사회 정치적인 인물이고 제가 이제 바라는 건 문학적인 인물로 뭐 부각되는 거. 왜냐면은 사회 정치적인 것과 문학적인 게 다른데 예. 그 한 사회가 이 문화 시민이냐 선진국이냐의 좌표는 정조는 좀 정치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민족, 그 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문학적인 인물이 꼭 필요해요. 그랬을 때 좀 화성에서 뭐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게 있나요? 문화인물, 문학인물? 지금 제가 예전에 어디 무슨 문학관 간 적이 있었는데 노작 홍사용 선생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그분도 이제 좀 독립운동이나 약간 이제 거대 담론적인 그런 부분에서 네, 뭐 하신 분이기 뭐 때문에 의미 있죠. 뭐 예, 그런 의미가 거. 네. 없다는 게 아니라 좀 이 이옥 선생을 저희가 이제 조명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문학성. 좀 다른 네. 그런 그렇군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용필 화성 시민 아닌가요? 아직 돌아가시질 않아서 이제 화성 시민 맞죠?
화성 시민은 아니고 고향이세요. 아, 고향이구나. 그리고 이옥 선생이 그 송산면 중요하죠. 그쪽이 또 고향이셔서. 아, 그렇구나. 조용필 형님 제가 좋아하거든요. 조용필은 또 우리가 이거 100년만 지나면 완전 고전의 반열이잖아요. 조용필. 그러니까 충분히 뭐 조용필 정도면 화성의 자랑이 될 만한데 예. 이제 고전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전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고전의 인물 예. 이옥 충분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노력해서 네. 그 위상을 좀 더 제고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이옥은 이 화성시의 자랑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고전의 인물로 되기에 충분한 그런 어떤 이제 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고전 문학자의 촉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연구가 지금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고향이 양평인데 예. 그 소나기 그저 있잖아요. 예. 소나기 하나 그 양평읍내라는 구절 하나로 인해서 예. 이제 거기에 그 수백억 원의 그거 어떤 그 박물 저 기념관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예. 소나기 하나고 양평읍내 하나 갖고 거기 그렇게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걸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옥은 이걸 훨씬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옥은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그 존재적인 그 의미로 봤을 때 충분히 내세울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지자체에서 예. 이옥이라는 인물을 더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그 통로를 잘 마련해서 예. 좀 더 부각시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어떤 자랑으로서 많은 그 시민들의 발길을 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독일로 갔다 왔는데 네. 그때 독일을 선택한 이유가 그림 형제 세미나를 쭉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림 형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어쨌든 그 그림 형제 그 작품이 나온 지점들이나 사파가 그려진 지점들을 쭉 돌았어요. 네. 보름 동안. 네. 근데 그림 월드라는 그런 그림 형제 관련된 테마 공원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서도 그림 형제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좀 시각화하고 지금 약간 테마파크라기보다는 박물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옥 선생의 그 백운필에 나오는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시각화한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도 이제 공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아. 활용할 부분들은 많다고 봅니다. 예. 네, 그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옥의 문화 콘텐츠 가능성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순서를 좀 헷갈렸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로 넘어온 거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옥의 문화 콘텐츠 이제 가능성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그런 이제 연구자보다는 제가 이게 이제 화성문화원에 이제 도움을 예. 받아서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고전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문화 콘텐츠와 연결되어서 예. 과거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예. 현재로 살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촉되고 알려지는 거 저는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러면 이옥을 문화 콘텐츠화 가능성은 과연 이게 왜냐하면 지금 무덤도 모르죠. 예. 그다음에 또 어떤 생가는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예. 상황에서 목거리가 있어야 이게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능성은 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지금 이제 백운필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네, 백운필을 얘기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담배도 예. 이게 연경을 썼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호식품이 아니라 아까 그 전에 민속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속학적으로. 예. 문화사와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이옥의 연경을 토대로 담배 문화사 민속학적인 거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네. 제가 아까 뭐 그림 월드라는 그런 뭐 시설에 맞잖아요. 대해서 네. 얘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거기서 감동받은 것도 있고요. 음. 그게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백운필이 뭐 파브르 곤충기 같은 그런 느낌도 그렇죠. 들고 굉장히 네. 주제도 다양하니까 네.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시각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조선 후기가. 근데 맞아요.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이렇게 이옥의 문화 콘텐츠 가능성이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희 문화원 회원분들이 그때 아까 그 일전에 이옥의 생가터가 어디인지 한번 뭐 추정해 보시려고 직접 지아리도 막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아마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있구나. 나올 거예요. 네. 이옥의 생가터 치면 네. 그분들이 가서 이쯤이 아닐까 이렇게 하셨던 네. 내용도 나오고 나름의 그 연구들도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전에 동상기라는 희곡을 가지고 진짜 현대 희곡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아, 네. 동산기를 가지고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군요. 예, 네, 화성문화원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그렇구나. 제가 끝에다 이제 붙여놓을게요. 네, 그걸 이제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네. 재미는 사실 뭐 그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재미는 좀 떨어질 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어쨌든 활발하게. 이제 이옥의 문화 콘텐츠 가능성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에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네. 그 중점을 두고 싶은데 네. 이옥의 문화 콘텐츠는 사실 정치 그러니까 다산 선생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연암 선생으로도 할 수 있고 정조로도 할 수 있지만 이옥의 문화 콘텐츠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면 이옥 선생이 쓴 글이 거의 조금만 손대면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소재나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네. 현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그러니까 좀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조금만 손을 대면 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막 용기가 생기는 그런 네. 컨텐츠들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화성문화원에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계시니까 네, 한번 잘 어쨌든 해보시고 네. 뭐 제가 이제 조언을 준다면 뭐 문체반 정도 중심이니까 어떤 이욕을 가지고 문체 반정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아까 예. 이제 말씀하신 백운피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꽃과 나무나 벌레나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생태 교육관처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거는 뭐 진짜 자녀들의 그런 생태 정서 교육에도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고 예. 이렇기 때문에 이욕이 담고 있는 그 문학의 어떤 소재를 잘 어떤 현대적인 그런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면은 얼마든지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이제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조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네. 그냥 이렇게 국가 주도로 뭐 이렇게 저희 관 주도로 뭘 만들기보다는 예술가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좀 활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관 주도로 하게 되면 네. 뭔가 이게 금방 낡고 뭐 그런 아,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뭐 문제점이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또 이제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나 그런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만들면 충분히 어쨌든 이제 재미있는 그런 콘텐츠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시간도 이제 다 됐고요. 아마도 이제 뭐 남는 과제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이용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또 이용 전모를 보여준 거는 아니에요. 아직도 그 외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연구자들도 일단은 먼저 연구자가 좀 관심을 가져야 일반인들도 접속이 되는 거니까 예, 접촉이 맞습니다. 되고요. 더 관심을 이제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이제 연구할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욕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혹시 뭐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좀 1번 그러니까 그 온라인 그 인간 같은 거 보면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된 기분으로 12강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그 개별 작품들을 그 저희가 그나마 12시간이라는 그 12강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개별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지만 제가 또 끝나고 보니까 또 그것도 아쉬운 것 같아요. 12강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더 많이. 그 시간을 계속 들이다보면 한이 없겠지만 형식은 꼭 이 형식이 아니어도 되지만 어쨌든 이옥 선생의 작품 하나하나를 좀 같이 공유하고 읽어보면서 좀 이렇게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제, 그냥 저희 문화원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학자분, 그러니까 박수민 선생님을 비롯한 고전 문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뭔가 좀 새로운 영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영상으로만 해도 사실 개별적인 그 작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면은 더 이렇게 다루게 되면 뭐 또 이 정도의 강의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네. 그 문학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시민 중심으로 나오고 문화원 같은 그런 기관 중심으로 나와야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민분들께 특히 또 송산면 지와리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이 강좌를 보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뭐 저희가 12강을 녹화하고 있으니까 끝난 시점이 아닌데도 네. 지역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 안타깝고 뭐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는데 이런 반응들이 화성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더 새로운 그 뭐 강의 컨텐츠, 네. 영상 컨텐츠든 뭐
강좌 컨텐츠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서 좀 만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어떤 우리 이제 김명수 연구원님이 일반 이제 어떤 독자의 시선으로 이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옆에서 또 잘 제가 또 부각될 수 있도록 잘 이제 도와준 것에서 굉장히 또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이니까 제 홍보, 개인 홍보 좀 해도 되겠죠? 예, 네, 개인 홍보 한다면.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책을 썼잖아요. 예. 근데 요거 이제 끝날 쯤에 또 책 하나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이제 지식인의 어떤 독서 리더십과 이제 독서론을 이제 어떤 그 지식을 그냥 그 읽기에 그치지 않고 그걸 이제 삶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굉장히 그 위대한 어떤 그 독서왕들, 예, 또 예. 우리가 책벌레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아낸 책 제목이 이제 탐독자들, 강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어떤 지식인들의 그런 탐독자들. 독서 리더십. 네, 그래서 네. 뭐 이건 저 충무공 이순신도 사실은 그저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런 게 다 책을 통해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연암, 다산, 인용된 말인가요, 그게? 네, 그렇죠. 죽고자 오자서, 하면 예, 살리라. 오자서에 맞네. 글을 갖다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얘기를 인용을 한 들어본 것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정조, 그다음에 세종대왕, 그다음에 다산, 연암, 이덕무, 뭐 김득신, 어쨌든 홍대영 이렇게 조선 시대의 그 책벌레들, 독서광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더 삶과 연결시켜서 쓴 그런 책이니까 12월 이제 말에 나오니까 한번 꼭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구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선생님께서 저희가 좀 그게 저도 정리하는 자리니까 좀 12강의 소회를 좀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아까 항상 말씀하셨듯이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네. 물론 선생님의 실력을 저희가 확신했기 때문에 부탁드리기도 했지만 네.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좋은 질의 강좌를 준비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코로나 시대에 좀 슬픈 자화상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강의를 한다는 것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은 다 모든 강사분들이나 학자분들이 천차만별이고 이 얼굴이 이제 온라인에 공개돼서 계속 남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도 많이 네. 계셨어요. 아, 저희가 네. 사실 2호 강좌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네. 최초 기획은 다른 기획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박수민 선생님을 구세주처럼 만나서 정말 또 좋은 강좌를 또 듣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렇게 12강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거. 그 성공과 실패는 또 그 다음의 문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도전을 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박수민 선생님께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여튼 또 만나잖아요. 연합으로 바로 그렇죠. 만납니다. 이제 바로 만나긴 하는데요. 좀 더 그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더 오히려 이제 진짜 이옥은 제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한 거고 또 연합은 전공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알찬 얘기 이렇게 또 약속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 후기를 좀 이해하려면 저희도 계속 네. 저희 강좌 준비할 때 항상 힘든 게 이제 화성에만 국한되고 화성의 인물에만 국한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성을 알려면 인근 지역에 있는 수원이나 뭐 오산이나 뭐 예전엔 하나였다고 하지만 안산이나 평택이나 이런 경기도권의 이 역사들과 연계돼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배울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연암 박지원 선생에 그 대해서 배우는 것도 이옥 선생과 그 조금 다른 결의 학자 그 새롭게 이렇게 시대를 네. 이끌어가는 학자분들을 보시면서 이옥 선생의 개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연암 선생의 사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잘 비교하고 좀 더 그 시대를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연암이란 인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해보죠. 뭐. 네. 네, 그러면 이제 12강좌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이 정도로 네.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후에 저희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답변해드리기로 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또 연암 강좌가 네, 이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시간에 틈틈이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 연암 강좌도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네. 정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